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소방행정법 김유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복습 차원에서 문제 풀기를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두 번째 시간 소방행정법 OX 문제 풀기와 책 속에서 답 찾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OX로 답해 보실까요? 네, 조금 화면이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것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 이게 바로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러니까 그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법치 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주의로의 전환이다. 네, 이것은요. 네, X입니다. 자, 이번은 왜 X냐면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볼 때 인권이 좀 등한시되었던 그 시대가 형식적 법치주의였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이 중시되는 법치주의는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실질적 법치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며 법의 내용적 측면이나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단어가 걸리죠.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X입니다. 네,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법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률을 중시한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4번.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네, O입니다.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추진, 맞는 단어입니다.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과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네, 다 좋은 말들이죠? 맞습니다. O입니다. 네, 6번 법치 행정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맞습니다. O입니다. 7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예,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9번 법의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네, O입니다. 10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행정작용이 기속되는 것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하위의 법규범, 즉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조례 등도 포함이 된다. 네, O입니다. 11번 법률 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X입니다. 자, 침해적 행정에만 이게 문제가 되겠죠. 행정의 전 영역에
또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12번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그 법률상 요건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경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1번.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네, O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근거에서 따른 법칙이죠.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고요. 조직법적 근거는 조직이 다 행정에는 다 조직이 있죠. 이 모든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됩니다. 네,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네, X입니다. 이거 조금 주의 깊게 다시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해야 될 뭐 사유가 있겠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취소 불가입니다. 이 관할 관청이 앞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더 상급 기관이 하지 않았다고 관할 관청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 불가한 거죠. 자, 다음 3번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 유보 원칙은 원칙의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예, 이 부분은 X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법률의 우위 원칙 있죠. 예,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원칙이죠. 이것은 오히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의 것을 띱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우리가 성격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럼 그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지키는 게 법률 우위 원칙 맞죠? 그냥 법률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이제 법률 유보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에 근거했냐 안 했냐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원칙이라고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 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이 된다. 네, X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 유보는 반드시 법률의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의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 법원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원칙은 적극적 원칙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이걸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 5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 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자, 지금 이 페이지는 X가 많이 나오고 있죠? X입니다. 자, 일종의 법 규범이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 이것도 법 규범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국가기관은 구속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만 구속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답을 할 때, OX 답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법률유배 원칙에서 다 자주 나오고 있죠. 이건 O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유배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죠. 예,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입니다.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자, 그것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 형식이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하는 그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 필요는 없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법률 유보 원칙 성격이 그렇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7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네, O입니다. 자, 다음 8번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네, O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의 근거한 규율입니다.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 필요는 없다.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그럼 키포인트는 계속 법률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법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9번입니다. 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X입니다. 자, 여기서 급부행정유보설 다시 보시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 침해 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 특히 급부행정유보설, 급부 주는 것이죠. 침해적 행정작용,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되죠.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침해적 행정작용이 있긴 한데 이건 최소한이 돼야 되고 급부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급부행정유보설 역시 그 법률유보설처럼 법률유보원칙처럼 이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부 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정부 유보설도 역시 예, 잠깐만요. 행정의 근거인데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O입니다. O.
네,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부 위법은. 일단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자유 영역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느냐 이걸 보는 게 정부 유보설 되겠습니다. 11번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 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예, O입니다. 이 법률 유보 원칙과 같아 오시면 됩니다. 행정 유보의 입장 확고히 한다. 법률의 근거를 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12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잠깐만요. 여기 11번 제가 오랑인데요. 다시 죄송합니다. X입니다. 예, X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번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 이게 틀렸네요. 이 행정유보의 입장이 아니라 의회 유보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의회 유보의 입장 확고히 하고 있다. 왜냐면 의회에서 이제 이 법을 입법했기 때문에 행정유보라고 하면 되지 않겠죠. 12번 다시 돌아서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룹니다. 네, 이 중요사항 유보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율 정도까지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 12번 O입니다. 13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O입니다. 14번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용어들이 귀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OX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아야 하느냐 이거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규율 대상, 국민의 기본권. 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본적 의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예, 그래서 이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실 수 있고요. 또 상충한다,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항상 이익이 상충하고 있을 때는 조정 필요성이 크죠. 그래서 공개적 토론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법률이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되지 감소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OX 문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어, 답찾기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서 이 1장 1장 행정과 소방부터 6 행정의 분류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또 5 행정법 특성 이렇게 가는데 요 중간중간 내용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프하시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 내용을 맥락을 조금 바로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좀 점프해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여기서 타이핑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교재가 없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재가 없는 분은 답을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교재가 있는 분은 여기 제목 그대로 책 속에서 답 찾기죠.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시고 이 행정법의 이 법 용어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패스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찾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가니까 대신에 그 찾거나 줄친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국가는 행정에 관한 의무가 귀속되는 시원적 행정 주체이다. 되겠습니다.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는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임행정이라 부른다. 위임해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3번. 행정 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을 발동하여 명령 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을 고권적 행정 또는 비권력적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이 없고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4번 강제성을 띠지 않은 행정을 관리행정 또는 비권력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그랬죠. 5번 부땡땡 행정인데 이때 들어가는 답은 부과적 행정. 괄호 열고 침해적 행정. 자, 이렇게 침해적 행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 부담을 과하는 행정이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제한, 영업 금지, 공용 수용, 세금 부과 등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라 함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당사자, 즉 당사자가 있으면 국가입니다. 국가, 공공단체와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이 있고 사인이란 말은 개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와 같은 행정 주체는 그 행정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한다 되겠습니다. 7번 소방행정의 주체를 대신하여 소방행정의 객체에 대하여 소방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방기관이라 하고 이와 같은 소방기관 내부에서 실제 소방행정사무를 소방행정의 주체와의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이라 합니다. 네, 8번 소방행정 객체라 하는 것은 소방행정 주체인 국가, 시도의 행정권 혹은 지배에 복종하는 자, 즉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법상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한다. 나아가 공공단체도 소방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서 그 지배를 받을 경우 행정 객체가 된다. 지배를 받으면 행정 객체입니다. 지배를 하면 행정 주체고요. 예, 9번입니다. 소방행정법은 소방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부재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소방 개념에 다를 경우 화재 예방 경계 진압과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작용의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되겠습니다. 10번 소방행정법은 소방조직법, 소방작용법, 소방구제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방행정법은 특별행정법의 한 분야로 일반행정법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잘 듣고 계시죠? 11번 우리나라 행정법은 대륙법, 특히 독일법 괄호 안에 있죠. 독일법을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특유한 공법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통상의 사법재판소에 행해진다. 12번 법치행정의 원리는 독일의 오토마이어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 세계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번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자 경우 의회가 만든 법률을 위반해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는 소극적 의미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다. 14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예,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종래에는 법률의 유보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오타를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제한. 네. 자, 15번, 16번, 17번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요. 15번에는 본질 성설, 중요사항 유보설, 자, 유보 되겠네요. 16번에는 실질적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 되겠고요. 17번에는 공익 우선성, 예, 그 뒤에도 행정법은 공익 목적의 달성, 이렇게 정답이 매겨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Have a nice day.